실록 백권 세종 25년 4월 18일 계묘 첫번째 기사 1443년 명정동 8년 우정은 우계번이 김하를 종부시 판사로 제수한 것이 바르지 못하다고 다고 아래다. 김하의 죄는 실로 강상에 관계되는데 지금 종부시 판사로 제수하였습니다. 어찌 제 몸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종친들의 허물을 능히 규철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관직을 제수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하의 사건은 이미 12여 년 전이나 지났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다시 문안을 열람하고 번거롭게 청하는가? 조중에 비록 이름난 선비가 많이 있으나 김하와 같이 부지런한 자가 몇 사람인가?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계번이 다시 아뢰기를 김하가 부지런한 것은 친등도 벌써부터 알고 있으나 조정에 단정한 사람이 많은데 어찌하여 반드시 이와 같은 관직을 제수하는 것입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김하가 죄를 받을 때에 죄주도록 청한 자도 또한 많았으나 애매하기 때문에 내가 모두 윤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너희들의 말을 듣고서 죄를 주겠느냐? 나는 결단코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4월 18일 계묘 두번째 기사 지평 이종겸 우정은 우계번 등이 세자에게 서정을 서팽하도록 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아뢰다. 지평 이종겸 우정은 우계번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전하께서 세자에게 서정을 서팽하도록 하신다는데 전하께서 비록 병환이 있어서 정사를 보살피기가 어렵다고 하나 환우가 있으면 정부와 육조에서 각각 그 직무를 관장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반드시 세자에게 서정을 서팽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예부터 국가의 호령은 두 길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원컨대 이 뜻을 나타내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병이 더욱 심해지니 이것도 또한 하늘의 뜻이로다 하였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4월 18일 계묘 세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민신 지비기관 등이 세자에게 정서를 서팽하도록 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아뢰다. 장령 200점과 이겸지 지평 이종겸 사관은 좌정은 윤면 우정은 우계번 등이 합사하여 대궐에 나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세자에게 서정을 분담시켜서 다스리도록 한다는 결망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본래 병이 많았는데 근래 더욱 심하다. 세자에게 정사를 서팽하도록 하는 것은 내 병을 요양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신등이 다시 아뢰기를 세자의 직분은 시선과 문안뿐이고 사변이라도 있으면 군국을 무율하는 국서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일은 옛부터 제왕이나 우리나라 조정께서도 모두 시행하지 않던 것인데 오늘날에 갑자기 시행한다면 오직 일국의 신는만이 결망할 뿐 아니라 중국과 이웃나라에서도 알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이 일이 매우 좋다고 여겨졌으므로 비록 경등이 알더라도 또한 반드시 기뻐할 줄을 알았는데 어찌 고집하여 강청하는가 하니 신등이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비록 병환이 계시더라도 정부와 육조에서 각각 관장하는 바가 있으니 서정을 분담하여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반드시 세자가 서팽한 다음이라야 가하겠습니까? 신등의 뜻으로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 집안으로 말하더라도 늙은 아비가 병이 있어 능히 가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큰 아들이 대신해서 그 일을 다스리니 역시 매우 타당한 것이다. 내 병이 벌써 오래되었는데 세자에게 서정을 서팽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어찌 중지하기를 굳이 청하는가? 하니 신등이 또 아뢰기를 성상의 말씀은 그러하오나 새 법을 세우고자 하면 반드시 옛일을 본받아야 하는데 역대 제왕과 우리 조정께서 모두 세자에게 서정을 서팽하도록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반드시 예전에도 없는 일을 오늘날에 급급하게 시행하려 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알았으니 경들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합사는 전 관아가 문을 닫고 전 관원이 동원됨을 말하며
시선은 임금의 수라상을 몸소 돌봄을 말한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4월 18일 개미호 네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가 함께 세자가 정사를 석방하는 것과 남면하여 조회받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아뢰다. 의정부와 육조가 함께 나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천정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두려우나 다시 생각하오니 옛날 제왕도 시행하지 않았고 본조의 조정께서도 하시지 않던 일인데 비록 중국 조정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나 태종 황제께서 만년에 병원이 위독하여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신도 혼미하였으므로 부득이 그렇게 했던 것이니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일을 끌어다가 예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성상께서 옥체가 불편하시다면 세자에게 사정을 대행시킬 뿐이고 예도 같은 것은 고칠 수 없습니다. 뜻을 굽혀서 여러 사람의 소망에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늙고 병들어서 이것은 특히 임시로 알맞게 조치할 것이다 하였다. 정부와 육조에서 다시 아뢰기를 소위 임시로 알맞게 조처한다는 것도 그때에 적합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일은 옛일에도 합치하지 못하고 오늘날에도 마땅하지 않으니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등도 번거롭게 주달하는 것이 잘못인 줄을 모르는 바는 아니오나 일이 옳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잠자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이 나의 실정을 모르는 까닭에 이렇게까지 청하는 것이다 하였다. 육조가 먼저 물러가자 임금이 정부에 이르기를 내가 다시 말할 일이 없거니와 경등도 또한 다시 청할 일이 없을 터이니 만약 나의 사정을 안다면 이 일이 실상 사리에 합당함을 알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4월 19일 갑이진 첫 번째 기사. 대사원 민신, 좌사관 신기 등이 세자가 남면하여 조회받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아뢰다. 합사하여 대궐에 나와서 아뢰기를 성상께서 하교하시기를 세자가 남면하여 조회를 받는 것은 옛날에도 이 제도가 있었으니 지금 거행하도록 한다 하시오나 신등은 학식이 천박하여 능히 두루 알지 못합니다마는 3대 이상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으며 3대 이후에 비록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찌 좋게 본받을 만한 것입니까? 이 명령을 빨리 정지하시기를 엎드려서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벌써 다 말하였다 하였다. 신등이 또 아뢰기를 교지에 말씀하시기를 세 차례의 대조화와 초 1일 16일에는 내가 친히 조회를 받고 그 외의 아일에는 세자가 남면하여 조회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신등은 생각하기를 만약 성상께서 몸이 편찮으시더라도 대소신료들이 출사에 무난하고서 물러간다면 후인들은 병환 때문에 조회를 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니 진실로 대의에 방해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임용하고 사람을 형벌하며 군사를 쓰는 외에 일반 정무는 유사로 하여금 각각 그 직무로서 와서 아뢰도록 하고 세자가 직접 품하여 시행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세자가 서연에서 회강할 때에 사부와 답배하는데 세자가 남면하여 조회한다면 유독 사부로 하여 어찌 뜰 아래에서 절하지 않겠습니까? 이로써 사부의 예를 피하는 것은 더욱 옳지 못하니 이로써 본다면 남면에서 조회를 받는 것이 매우 타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큰 일을 마련하면서 내가 그 배단을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사부에는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세자가 또 아뢰기를 세자가 남면하여 조회를 받는 것은 3대 때에 없던 법이며 조정께서도 일찍이 시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이런 법을 세운다면 오직 당시에만 폐단이 생길 뿐 아니라 만류의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또 법과 제도를 경솔하게 고치는 자들이 이것을 구실로 삼을까 신등은 거기 염려되거늘 하물며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백성에게는 두 임금이 없는 것인데 세자가 남면하여 조회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 알았다 하였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4월 19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지편전 부지악 채말리 등이 세자가 정사를 서평하도록 한 것과 남면하의 조회를 받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상소하다. 신등은 엎드려 듣자오니 전하께서 세자에게 섭정하도록 명하시어 남면하의 조회를 받고 일품 이하는 모두 신이라 칭하도록 하셨던 바, 사체가 지극히 중대하여 보고 듣는 자가 놀라워하며 신등도 놀랍고 황공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감히 간곡한 충정을 진달하오니 너그럽게 용납하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대저 정권을 두 개로 나누는 것은 옛사람도 경계한 바이고 신등도 이 앞서 이미 진달하였습니다. 태자가 청정하는 것은 말세의 일이며 모두 부득이한 데서 나오는 것이고 국가의 아름다운 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조정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일조의 대단찮은 병안으로서 정권을 두 개로 만드는 단서를 열어 누일의 폐단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대개 정월과 동짓달의 초하루는 전하께서 정전에서 대조하를 받고 5일 만에 여는 상참, 아일은 세자가 공당에서 조의를 받게 되면 이것은 여러 신하에게 두 개의 조정을 가지게 하는 것이며 명령을 출납하는 데 이미 승정문이 있는데 일반 정무를 세자가 작품하게 되는 것이며 또 첨사원을 두게 되면 이것은 호령이 두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두 임금이었고 정권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자가 이미 백료들과 함께 신이라 일컬으면서 하례를 드리고 또 남면하여 백료들을 신하로 삼아서 정사를 처결한다면 정사의 통일과 기상이 없고 두 개의 조정이 있는 듯하여 오직 임금이 있고 아비가 있을 뿐이라는 옛말에 어그러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사체에도 매우 타당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반드시 정사를 부탁할 사람을 얻었으니 다른 염려가 없다고 하실 것이나 신등은 생각하기를 오늘날에 있어서 비록 걱정할 것이 없더라도 만세 후에는 반드시 오늘날 일을 구실로 삼는 일이 있어 그 패단은 말로 다 못할 것이니 이것은 더욱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병환을 염려하시더라도 다만 세자에게 아침 저녁으로 시선하고 만기에 참례 처결하도록 하여 다만 오늘날과 같이 하면 좋기 일반 정무를 폐하게 되지 않을 것이며 백성들도 의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등이 삼가 통전을 상고하니 제왕, 공, 후는 조정 정사를 보좌하며 적자는 국사를 감독하고 다만 그 정사만 알 뿐이고 그 지위는 범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임금은 다 두 사람일 수 없고 지존도 둘이 없기 때문이다. 국상 이하가 적자를 배워올 때에는 마땅히 신하로서 행동하되 신이라 칭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으며 또 얘기에는 적자는 그의 신하가 아니면 답배하는데 나라에서 특명을 받은 인사가 임금에게 직접 주달하는 경우에는 적자라도 답배하는 것이 마땅하며 문서와 표문, 소장에는 모두 신하 예로서 하나 직접 대하여서는 신이라 칭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런즉 제우의 세자로서 국사를 감독하면서 백료들을 신하로 하지 않는 것은 옛날부터 정해진 논의가 있었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세자가 섭정하는 것은 이미 좋은 법이 아닌데 더군다나 옛 제도를 어기면서까지 백료에게 신이라 칭하도록 하여 지존과 같게 하는 것은 실로 타당하지 못합니다. 또 평상시 서연에 진강할 때는 세자가 빈객을 보면 자리에 나아가서 답례하고 사부를 보면 섬도를 내려가서 먼저 오르도록 사양하여 예를 더욱 공경하게 하는 것은 스승을 높이고 사도를 중하게 하는 아름다운 뜻을 넓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부와 빈객에게 신이라 칭하면서 당하에 절하도록 하고 세자에게 남면하여 조회를 받게 한다면 이것은 사부와 빈객이 같은 그 사람이건만 조회받을 때와 서연에서 강할 때 세자가 대우하는 예는 전후가 아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자의 거동에 대한 큰 절차이므로 또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제3 거듭 생각하시와 이 거조를 정지하도록 명하시어 후세 사람이 논의가 없도록 하시고 일국 시민의 여망을 위로하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드는 수라상을 돌보는 것을 시선이라 한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4월 19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김하의 종부시 직임을 회수하기를 상소하다. 자기를 바로잡고 세안함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은 선유의 격언이고 인품과 직위가 서로 합당하게 하는 것은 전형하는 아름다운 법입니다. 대저 자기가 바르지 못하면서 어찌 능히 남의 허물을 바르게 하겠으며 인품과 직위가 서로 맞지 않으면서 어찌 하루인들 그 직임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옛부터 규찰하는 관원은 주행과 명망이 있는 자를 선택하는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종부시는 종친의 허물을 규찰하는 직책이므로 판관에서 직장에 이르기까지 그 고시는 아울러 모두 서합합니다. 그 여러 가지 체례가 대감과 비슷하며 그 직임이 가볍지 않사온데 지금 판사 김하는 일찍이 아비의 상을 당했는데도 슬픔을 잊고 업력을 마음대로 부려 창기를 사랑하여 부끄러움이 없이 되자 하여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인리에서 본 것이고 사림에서 다 아는 바로서 증거가 명백하고 문화도 소상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실상 금수와 같아서 세상 논의가 비루하게 여긴 지 오래였는데 다만 통역하는 조금한 재주로 지난번에 성공관 판사로 제수될 때에 신등이 행수에는 마땅치 못하다는 것을 여러 번 청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여 지금까지 송구스러운 마음이 그지 없었습니다. 이제 또 종부시 직임으로 천직시키시니 모두 보고 듣는 자는 더욱 놀라워합니다. 김하의 추잡한 행동이 저와 같은데 높은 벼슬에 뽑히는 것은 이와 같으니 인품과 직위가 서로 알맞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오직 아랫 관원들이 성심으로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시 무슨 면목으로 종친을 규찰할 것입니까?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효도는 온갖 행실의 첫째이며 충씨는 효자의 집에서 나옵니다. 김하의 위인이 그 주애가 강상을 보면서 벌써 불효한 자식이 되었는데 어찌 능히 조정의 바늘에 참여하여 전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그 규찰하는 임무를 맡을 수 없음이 너무나 명백한데 어찌 김하 한 사람을 위해서만 만세의 직위에 누를 끼칠 것입니까? 김하의 종부시 직임을 회수하시고 여거를 가르치는 직임에만 전념하게 하여 여론에 부응하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였으나 연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4월 19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가 세자가 남면하여 조회받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아뢰다. 상관께서 하교하시기를 옛날에는 나의 병과 같았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신등은 이 명을 듣고 물러나서 생각하온 바 옛날에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어찌 옛날의 지왕이 모두 무양하여서 이 법을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겠습니까? 다만 이 법은 시행할 수 없었던 까닭에 시행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법을 한번 시행한다면 후인들은 이 일을 구시로 삼을 것이며 그 폐단은 장차 구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등은 전하께서 후세의 웃음거리가 될까 거기 두렵습니다. 전하께서 덫을 굽히시고 여론에 따르시어 비록 동궁에게 일반 정무를 재결하도록 하더라도 예도는 예전대로 하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되풀이하여 생각하였으나 진시로 사리에 방해됨이 없었다. 더군다나 중국에서도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태종 황제께서 정신이 혼매하고 말씀도 능히 못하여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금 전하의 병화는 그렇지는 않으면서 갑자기 이 법을 시행한다 하시는데 대개 중국의 법에도 본받을 만한 것도 있고 본받지 못할 것도 있사오니 어찌 중국법이라 하여 다 따를 것입니까? 인정은 곧 천리의 소재인데 지금 여러 신하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리에 해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는 생각을 굽혀서라도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 사람이 어찌 우리나라 사람만 못하여 짐작만으로 이런 법을 시행하였겠는가 하였다. 또 아뢰기를 3대 이상에는 이 제도가 진실로 없었고 3대 이하에도 또한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춘추전국 때에 세자가 일반 정무에 참여 결정한 일은 혹 있었지만 남면하여 조회를 받은 일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일반 정무는 세자에게 맡기더라도 그 외의 예도는 구제대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원위 때 세자가 말을 타고 지나가면 백관은 모두 말에서 내렸으니 이제 신하가
세자에게 절하는 것이 의리에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절하고 일어나는 것을 애석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전하의 병환이 정사를 능히 못 보실 정도이면 그렇게라도 하려니와 지금은 이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는데 세자가 남면하에 조의를 받는 것이 의리에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군신의 군수는 하늘과 땅이 바꾸어질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인데 어찌 지존이 위에 있고 세자가 또 남면하여 조의를 받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하고 예조판서 김종수는 아뢰기를 옛날 성인께서 꼴배는 사람의 말도 반드시 가려서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노성한 신하가 모두 불가하다고 하니 성찰하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본래 질병이 많아서 오늘이 시작된 것이 아니면 대신들도 이미 아는 일인데 여러 신하가 나로 하여금 안심하고 병을 조리할 수 있게 하려면 오늘날의 일을 어찌 정지하도록 청하겠는가. 반드시 정지하고자 한다면 나는 차라리 왕위를 사퇴하고 병이나 조리하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100권 세종 25년 4월 19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가 세자가 남면하여 조의를 받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아뢰다. 세종실록 100권 세종 25년 4월 22일 을상 첫 번째 기사 지편전 부지학 최말리 등이 세자가 남면하여 조의를 받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아뢰다.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없고 백성에게는 두 임금이 없습니다. 명분이 지극히 엄하니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자가 비록 첫째 사위에 있으나 신자라는 의리를 겸했는데 지금 만약 남면하의 조례를 받고 백관들이 신이라 칭한다면 이것은 지존과 분들이 없게 될 터이니 그 명분이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태종 문황제도 시행한 일이다. 고 하시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전하께서 비록 조그만 병환이 계신다 하더라도 춘추가 한창이어서 문황제의 많은 연세와 위독한 병환과는 형편이 진실로 다른데 문황제의 일을 인용하여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하께서 만약 병환을 염려하신다면 모두 정부를 세자에게 맡겨서 처결할 뿐이지 어찌하여 반드시 여러 신하의 조의를 받게 하여서 지존과 비슷하게 한 다음이라야 가하다는 것입니까? 세자의 섭정한 조의받는 것과는 관계가 없으니 세자의 조의를 받는 것은 실로 명분과 관계가 되므로 신등이 말을 어지럽게 하여 능히 그만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뜻을 굽히시고 여망을 다루시어 신이라 칭하고 조의를 받도록 한다는 명령을 거두시어 천하만세의 명분을 바르게 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만일 부득이하여 세자에게 조의를 받도록 한다면 설과 동지의 여러 신하의 할애를 받는 이미 정해진 의식에 의하여 이품 이상에는 답배하도록 하면 명분이 어지러워지지 않고 임금도 비슷하다는 혐의스러움도 없을 것입니다. 성상의 제가를 엎드려서 바랍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100권 세종 25년 4월 20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원창명 정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원창명을 동지 돈영부사로 정분을 공조 참판으로 정춘경을 충주원부사로 양후를 첨지중추원사 겸 지병조사로 조국간을 평안도 도관찰사로 조향을 전라도 관찰사로 삼았다. 세종실록 100권 세종 25년 4월 20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세자가 동궁 정문에서 남면하도록 교지를 고쳐 명하다. 영의정 황리 우의정 신계 조화찬성 하연 우찬성 황부인 조화참찬 권제 우참찬 이숙지 등이 대궐에 나와서 아뢰기를 세자에게 신이라 칭하면서 조의를 받게 하면 지존에게 혐의스러운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자선당과 승화당은 이미 지존께서 임의하시는 처소이니 더구나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고집하여 여러 신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의 병이 나을지 아니 나을지는 한 해 한 달을 한정하여 기대할 수가 없고 나날이 심해지고 감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조참과 일반 정무를 어찌 오랫동안 폐지할 수 있겠는가. 전일경 등이 아뢰기를 태종 문황제가 태자에게 국사를 감독하도록 한 것은 오로지 기가 먹고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하였다고 하였으나
황제께서 본국 사신에게 친히 유시하기도 하셨는데 잠시라도 기가 먹고 눈이 어두운 형적이 없었고 다만 병 때문에 태자에게 국사를 감독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지금 나도 병으로서 세자에게 섭정하게 하는 것인데 무슨 불가한 것이 있는가 하매 희등이 다시 아뢰기를 만일 부득이하다면 세자는 동궁 정문 동쪽에 앉고 여러 신하가 제배례를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함으로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의 말이 이와 같으니 나의 마음도 또한 편하다. 여러 신하가 비록 세자에게 신이라 칭하지 않더라도 가하나 사부와 종친 존장이 조참할 때 세자가 행할 모든 예절을 고금을 참작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하니 희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 일은 모든 전적을 상고한 다음에라야 어정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조와 집현전의 모든 서적을 서로 상고하고 의논하여서 보고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앞서 내린 교지를 고쳐서 명하기를 자성당과 성화당은 내가 임허하는 처소인데 세자가 남면하기가 혐의스러우니 동궁 정문에서 남면하여 앉게 하되 일품이하는 들 아래에 제배하고 세자는 답배하지 않도록 하라 하고 또 진양대군 이유와 안평대군 이용에게 진나라 송나라 이후 여러 나라의 세자에 대한 고사를 기록하여 올리게 하고 이어서 희 등에게 묻기를 세자빈이 불행하게 세상을 떠나서 지금 복제를 마치지 않았는데 대개 옛 제도를 보면 예에 두 사람의 적처가 없으나 차비로 있다가 왕후로 승격된 자도 또한 많았다. 지금 동궁을 받드는 승희들 중에 덕과 용모가 훌륭한 사람은 없으나 그 중에도 덕이 나은 사람을 가려서 빈으로 봉하고 안일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희등이 아뢰기를 빈으로 봉하는 것은 명분이 지극히 중하니 경솔하게 논의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덕행이 있는 자를 우선 안일을 주장하도록 하여다가 서서히 그 사람의 덕행을 본 다음에 주부로 명하여도 또한 넣지 않을 듯합니다 하였다. 차비는 왕비의 다음 즉 세자빈이나 궁녀이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4월 20일 을사 네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세자가 조여받는 것을 정지하도록 청하다. 대간이 합사하여 대궐에 나와서 세자가 조여를 받는다는 명을 정지하도록 청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세자가 조여를 받는 일은 배제할 수 없다. 그 절차는 정부와 다시 의논하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4월 20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형조의 첨지 중추원사 곽운의 직임을 파면하도록 명하다. 곽운이 동대문 밖 순작 절제사로 되었는데 노원 역자가 강도 사건을 고발하였으나 곽운은 그냥 두고 체포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형조에 내려 행문하고서 그 직임을 파면하고 충청도 전의원으로 귀양 보냈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4월 21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기마의 사람됨이 종부시 판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상소하다. 강상은 천지의 큰 도리로서 사군자가 삼가 지켜야 할 바입니다. 진시로 강상을 범하면 천지 사이에 용납될 수 없습니다. 김하는 아비상을 당한 지 3년 안에 기생첩을 사랑하여 공공연하게 되좌하여서 자식을 낳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추국한 문서가 매우 분명하여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김하라는 사람은 행실이 개돼지와 같은데 어찌 성스럽고 밝은 조정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여그의 작은 재주를 가져서 성상의 은혜를 곡진하게 받아 중한도를 면했던 것인데 또한 벼슬까지 제수하였으니 국가에서 김하에게 보답하는 것이 지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종부시 판사로 제수하였는 바 대저 종부시 판사는 옛날 종정이나 종친을 규찰하며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 책임이 지극히 중하여서 조행이 있는 자가 아니면 좋게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종부시를 높이는 것을 종친을 높이는 것인데 김하는 강상을 상하게 하고 풍속을 어지럽게 한 사람으로서 어찌 능히 종친을 규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반드시 부득이한 경우에 상도를 변경하는 조치가 있는 법인데 김하의 하찮은 재능에 대한 보답은 반드시 종부시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부시 판사로 제수한다는 뜻을 거두시고 다른 관직에 별도로 서용하여 여러 사람의 소망을 위로하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4월 21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가무민이 종묘에 못을 파는 일과 간이대의 규표를 설치하는 일 이외의 모든 영선을 금하도록 공지에 전지하다. 지금 농사철을 당하였으나 비가 제때 오지 않으니 종묘에 못을 파는 일과 간이대의 규표를 설치하는 일 외에는 여러가지 영선의 일체 모두 정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4월 21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중외의 2시에 대한 제가의 주회를 구입하도록 명하다. 중외의 2시에 대한 제가의 주회를 구입하도록 명하였다. 이때 집현주로 하여금 2시에 대한 여러 가지의 주석을 참고 교정하여 하나로 만들도록 하였으므로 구입하도록 한 것이었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4월 21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종정성이 삼이 삼보라 등 두 사람을 보내와서 토삼로를 바치었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4월 21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가뭄이 심하기 전에 기우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농사철인데 비가 흡족하지 못하니 만약 한재가 심한 다음에 기우하게 되면 농사에 방해가 될 것이므로 가뭄이 심하기 전에 기우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4월 21일 병호 여섯 번째 기사 항복한 외인을 함부로 죽인 여도 천호 최원가 진무 강말생을 유배시키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여도 천호 최원가 진무 강말생이 공을 억지로 꾸면서 상을 받고자 하여 항복한 외놈 11인을 함부로 죽였으니 율대로 처참하고도 진무, 조, 사이와 배담도 또한 율대로 형장 100대를 쳐서 삼천리 밖에 유배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어서 최화는 김해부로 보내어 굳게 가둬서 대시하게 하고 말생 사이 담은 형을 한 등급 감하여라고 명하였다. 대신은 사형할 때를 기다립니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4월 20일 정리 첫 번째 기사 대선 민신 좌사관 신기 등이 세자가 난면하여 조회받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아뢰다. 합사하여 대궐에 나와 아뢰기를 전일 신등에게 명하시기를 세자가 섭정할 잘목을 이미 고치도록 하였다 하셨는데 신등이 엎드려 교지를 살피오니 난면하여 조회를 받는다는 것은 그대로이고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편찮으신 때를 당해서 세자는 시선하고 문안하는데 겨를이 없을 터인데 어느 여가의 조회를 받으며 일반 정무를 처결하겠습니까? 신등은 미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각 사로 말하면 비록 도염사와 같은 작은 아문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남양하에 앉고 있다. 자승당과 승하당은 곧 내가 임하던 곳이므로 혐의스러워서 이미 그만두도록 하였다. 이에 세자가 상시로 거처하는 동분 정문에서 소참을 받도록 하였는데 무슨 불가한 것이 있다는 것인가 하였다. 신등이 다시 아뢰기를 각 아문에도 수행관만이 남양하여 앉고 좌이관은 남양하지 못합니다. 지금 지존께서 위에 계시는데 세자가 남면하여 조의를 받는 것은 진실로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모두 변동성 없는 오하란 말이다. 어찌 따를 것인가 하였다. 신등이 다시 아뢰기를 명분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은 선유들이 이미 극단으로 논란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천추가 한창이신데 이러한 거조가 있다는 것은 중국 조정과 이웃 나라에도 알릴 수 없는 일이며 후세에 반드시 이를 구실로 삼을 것이니 신등은 매우 미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유들이 논란할 것은 곧 상도이었다. 곤도도 또한 없을 수 없는 것이다. 하며 신등이 다시 아뢰기를 곤도는 부득이한 데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은 부득이한 일이 없으니 곤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은 스스로 배달하는 일이 이치에 합당하여서 과감하게 말한다고 생각하는가? 물러가서 생각해보고 다시 번거롭게 배달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4월 2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산부에서 세자가 정사를 서평하고 남면하의 조의를 받도록 한 명을 회수하도록 상소하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일이 급하면 천천히 갈 수 없고 마음이 아프면 소리를 조용하게 낼 수 없다 하였는데 오늘날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저 세자의 직분은 사변이 없으면 시선과 문안뿐이며 사변이라도 있으면 군사를 위무하고 국사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문왕이 세자로 있을 때에 왕기를 날마다 3번씩 조활하였으나 시선과 문안만을 하였을 뿐이지 일반 정무를 맡아서 남면하의 조의를 받았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후세 내려왔어도 태자가 비록 섭정한 때는 있었으니 모두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권도이고 만세의 좋은 법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본조에서는 조중 이래로 이러한 거조는 있지 않았습니다. 공손하게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비록 작은 화누나가 계시나 춘추가 바야흐로 한창이시니 성체가 평복되시기는 날짜를 꼽아 놓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정전에 앉아서 조화를 받으셨으며 큰 정사를 듣고 계달하셨는데 세자께서 별도로 국문에서 남면하여 조의를 받고 일반 정무를 결제한다면 이것은 여러 신하에게 2번씩이나 조의하는 예가 있게 되고 정사에 대한 명령도 2곳에서 나오게 되어 일에 채통이 없을 터이니 어찌 패단이 없겠습니까? 신등은 진시로 그 옳은 점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지에 이르신 말씀에 사람들을 임용하는 것과 사람을 형벌하는 것과 군사를 움직이는 것은 내가 직접 듣고 결정한다 하셨는데 신등은 생각하건대 국가의 일로서 무엇이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큰일을 전하께서 직접 들으시고 결단하시면 그 나머지 일은 모두 여러 집사들의 일이며 각각 유사가 있으니 지정께서 무엇 때문에 수고하시겠습니까? 상세에 이르기를 문왕은 여러가지 언론, 여러가지 옥사, 여러가지 질병 같은 것은 겸해서 살피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문왕도 큰 일만 총괄하였을 뿐입니다. 전하께서는 동궁에게 곤부의 높음이 있고 동궁은 전하께 신자의 분무가 있으니 대개 신자라는 것은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없을 만큼 그 명분이 지극히 엄하여서 한계를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등은 또 생각하건대 세자가 매양 서연에서 사부와 빈격을 보면 반드시 답례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스승을 높이고 도를 중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뜻으로서 하루라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일품 이하가 들 아래에서 절하게 되면 그 사부를 높이고 빈격을 중하게 여기는 뜻을 어떠하겠습니까? 신등은 이것도 또한 그 옳은 점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은 성주시대의 훌륭한 일을 오늘날에도 희망하는 것이며 말세의 일을 당대에 행하는 것은 참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특히 진념하시어 이 거주를 정지시키시어 일국 시민의 소망을 위로하시기를 엎드려 원합니다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4월 23일 무신 두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세자가 정사를 행하고 남면하의 조의를 받도록 한 명을 회수할 것을 상소하다. 엎드려서 전지를 보니 이르시기를 병이 많은데 근래에 더욱 심하다. 나라 임금으로서 늙고 병들면 세자가 정사를 서평하는 것은 이것은 고래이다 하고 하셨습니다. 신등이 그에게 생각하건대 세자의 몸으로서 신자의 도리를 다한다는 것은 바로 평상시에는 시선과 문안을 하고 사변이 있으면 군사를 위무하고 국사를 감독하는 것이지 큰 정사를 서평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비록 후세에 간혹 그런 일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것도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이었고 꼭 혹 사세가 긴박하였던 것으로서 모두 말세의 일이고 3대의 아름다운 법은 아닙니다. 전하께서 비록 작은 병환이 계시다 하더라도 춘추가 바야흐로 한창이시니 마땅히 며칠 걸리지 아니하여 평복하실 터인데 어찌하여 일시적인 방편으로서 3대 때 성인의 제도를 버리고 후세의 근거 없는 거조를 따르시려는 것입니까? 또 사람을 임용하거나 사람을 형벌하거나 군사를 움직이는 데에는 내가 직접 청단할 것이나 그 나머지 일반 정무는 모두 세자에게 재결받도록 하라 하셨는데 신등은 생각하기를 일에는 채통이 있은 다음에 모든 일이 분명하게 되고 민정도 통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점과 형벌과 군무는 국가의 중요한 일로서 비록 나날이 온갖 정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2가지 일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제외하면 또한 무슨 일이 많아서 별도로 동궁에게 재결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일반 정무는 이미 정부로 하여금 직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무슨 정사가 있어서 걱정된다는 것입니까? 다만 동궁으로 하여금 전하의 좌위에 계시게 하여 기물을 결단하는 데 참여하도록 한다면 전하께서는 조습하는 방법을 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사도 폐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치에 순하고 일도 편리할 것인데 어찌하여 일반 정무를 갈라서 다스리게 하여 후세 두 갈래로 정사하는 사단을 만들려는 것입니까? 또 세 차례 대조회와 초 1일 16일 조참은 내가 직접 받을 것이고 그 나머지 사건이 있어 특별히 받는 조참 외에는 여러 신하는 모두 세자에게 나가서 행례하되 세자는 동궁 정문에서 난면하여 앉고 일품이하는 뜰 아래서 재배하며 세자는 담례하지 않도록 하라. 이와 같이 하면 나는 안심하고 병을 조리하며 일반 정사도 지체됨이 없고 여러 신하는 또한 조 아래 예를 폐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셨는데 신등은 생각하건대 난면하여 앉는 것은 인군의 정사를 청단하는 자리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난면하여 여러 신하의 조회를 받는데 동궁도 역시 어찌 감히 난면하고 조회를 받아서 지존과 같게 하겠습니까? 제왕의 자리는 마치 북극성과 그 자리에 항상 거하고 뭇별이 둘러있는 것과 같은 것이옵니다. 만약 동궁이 오늘은 북면하여 전하께 조회드리고 내일은 남면하여 여러 신하의 조회를 받는다면 사체의 미편함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등이 여러 번 여쭈어 그만두지 못하고 기어이 윤호를 얻으려는 까닭입니다. 신등이 거기에 생각하건대 대조화와 사건이 있어서 특별히 받는 조회 외에는 비록 조회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정사에 지장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 동궁이 여러 정사를 결단하는 데 참여한다면 성상의 다스림을 도와서 일반 정무가 폐지되지 않을 것인데 어찌하여 여러 신하의 논의를 물리치시고 예전에도 없었고 종종께서도 하시지 않던 법을 갑자기 시행하여 백성들의 보고 들음을 놀라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조정께서 창업하신 이래로 전하께서는 성취된 업을 지키기에 진력하시니 예악이 더욱 빛나고 법도가 더욱 분명하여져서 사방에 극성이 없고 백성이 태평을 즐기니 오늘날의 일은 모두 후세의 모범이 될 것이나 오로지 이 한 가지 일만은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혐의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밝고 거룩하시며 동궁께서도 어질고 효도하시니 오늘날 비록 시행하더라도 염려될 것이 만무하지만은 이런 제도를 후세에 전하게 되면 폐단이 없으리라고 어찌 능히 보장하겠습니까? 전하께서 특히 예감을 들이우시어 미리 이 명을 해수하시어 사체를 편하게 하고 여러 사람의 마음을 편케 하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4월 24일 기요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세자가 남면하의 조회를 받는 것에 대한 명을 거두시기를 상수하다. 경도라는 것은 만세토록 떳떳한 법이고 권도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변통하는 법입니다. 이것으로 보아도 권도라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오는 것이고 큰 변고가 없으면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부득이한 일이 있기에 3대 때와 조정 때에도 없던 법을 갑자기 시행하여 보고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대개 호령은 갈라살 수 없는 것이며 혐의스러운 단서는 옛사람도 중난하게 여긴 바입니다. 이미 승경원에서 큰 정령을 출납하는데 첨사원에서 또 일반 정무를 승품한다면 이것은 호령이 한 길로만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지와 매월 길일에 전하께서 조회를 받는데 그 나머지 조회는 세자께서 남면하여 받는다면 이것은 흡사 조정이 둘인 듯하니 그 혐의스러움이 이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5, 6품 아문에도 또한 남면하여 앉는 자가 있다고 하신다면 이것은 춘추에서 말한 좋거나 나쁘거나 공론으로 정한 것은 혐의스럽지 않다는 뜻에 불과할 뿐이며 또 위에 말한 아문에도 오직 한 사람만이 남향할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남향으로 앉지 못하고 각자 명분에 따라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정께서 위에 계시는데 세자께서 어찌 남면하의 조의를 받고 일반 정무를 마음대로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도는 성명한 시대에 있어서는 큰 패단이 없을 듯하나 후세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에 의하여 구실을 삼을 것이니 그 패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작은 병환을 염려하여 일시적인 권도를 시행한다 하시더라도 만약 전하께서 몸이 편치 못하시게 되면 세자께서는 관대를 벗지 못한 채 약을 먼저 맛보고서 진화하는 데에도 겨를이 없을 터인데 어느 여가의 여러 신하의 조의를 받으며 일반 직무를 재결하겠습니까? 다만 제대로 하여금 조석으로 옆에서 모시도록 하여 온갖 정사를 결정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여도 일반 직무는 폐지되지 않을 것이며 군신 부자 간의 도리도 안정될 것인데 어찌하여 반드시 남면하고 조의를 받아 지정과 같게 한 다음에라야 가하다는 것입니까? 또 전하께서 여러가지 시행에 걸핏하면 요순을 본으로 하시면서 오로지 이 한 가지 법만을 도리어 말세의 일을 시행하시니 이것이 신등이 전하를 위해서 애석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빨리 이러한 명을 거두시고 옛 제도대로 명분을 바르게 하시어 후세의 기롱을 받지 마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였으나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100권 세종 25년 4월 24일 기요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세자에게 정무와 조회에 대해 내린 명이 불가함을 상소하다. 지전에는 두 자리가 없고 정사에는 두 길이 없으니 하늘과 땅이 바꿔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동궁이 비록 총적이시나 의리는 신자를 겸했으니 신자의 도리를 다하여 다음날 주창으로서 제사를 받드는 터전이 되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 지존과 같게 하여 명분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남면하에 여러 신하의 조회를 받는데 동궁도 또한 남면하에 여러 신하의 조회를 받으며 전하께서 온갖 정사를 재결하는데 동궁도 또한 온갖 정사를 결제한다면 이것은 한나라의 합사 두 개의 조정이 있는 것과 같으니 동궁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전하께서 위로 3대의 훌륭한 정치를 계승하시고 아래로 우리나라 억만년에 좋은 법을 들이우셨는데 이제 이 한 가지 일은 선왕의 유운에도 어그러짐이 있고 자손에게 남길 좋은 법도 아니오니 그 옛날 명철한 임금의 제도에 어떠하겠으며 그 조정께서 부탁하신 뜻에 어떠하겠으며 그 신하와 백성들의 우러러 모시는 뜻에 어떠하겠으며 사방 이웃나라에서 보고 듣고서 회개하게 여기는 데에 어떠하겠습니까? 또 이래 권도라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오는 것인데 전하께서는 춘추가 바야흐로 한창이시고 국가도 한가하니 권도로 행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만약 전하께서 몸이 편치 못하여서 조회하는 예를 패하게 될 염려가 있게 되면 동궁도 또한 전하의 좌우에 모시는 일만 하여도 겨를이 없을 터인데 어느 여가의 남면하의 여러 신하의 조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또한 불가한 일입니다. 신등은 극이 생각하건대 전하의 이번 거조는 손해되는 바는 많고 유익되는 바는 적습니다. 전하께서는 신등의 말을 들을 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은 제3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였으나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100권 세종 25년 4월 24일 기요 세 번째 기사. 대관에서 연명하여 세자에게 정무와 조회에 대해 내린 명이 불가함을 상소하다. 대저 군신 부자간의 의리는 고금을 통해서 바꿔질 수 없는 것이오라. 신하와 임금, 자식과 아비 사이의 명분은 매우 엄격하므로 조금이라도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필부가 집에 있더라도 삼가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임금의 존엄함과 국가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일시적인 편의로서 이 거조를 행하려고 합니까? 이 명령이 내린 이후로 연유를 알지 못하여 중앙과 지방의 민심이 흉흉합니다. 신등은 모두 용렬한 자지로서 직책이 언로에 있어서 전하의 이목이 되었으니 전하의 이 거조가 만약 의리에 합당하다면 먼저 봉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 감히 여러 말로서 성상의 뜻을 거스리겠습니까? 많은 돌이켜보건대 예전에도 상고할 수 없고 오늘날에도 합당하지 않아서 명분이 크게 어지러워지고 사체가 회개한 까닭에 감히 잠잡고 있을 수 없어서 천위를 범하게 됩니다. 옛날에 성왕은 나이 90, 100세가 되어도 온갖 정사에 게으르지 않았으니 어찌 모두가 온갖 정사를 결제하는 것을 즐겨하여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진실로 하나의 부탁한 바가 지극히 크고 백성의 의뢰하는 바가 매우 중하며 천하만세의 명분을 어지럽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여정에 따라서 우선 이 명령을 정지하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100건 세종 25년 4월 2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북교에 기우하다. 세종시로 100건 세종 25년 4월 2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성균, 생원, 최윤 등이 전 겸사성 검류의 직임을 환임시킬 것을 상소하다. 거기 대건대 제왕의 다스리는 도리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근무이고 사유를 선임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합니다. 전 겸사성 검류는 성품이 강명하고 학술이 정순하며 덕행이 겸전하여 명망이 더욱 무거우니 진시로 많은 선비의 모금이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신의 눈에 특별히 그의 어진덕을 포장하여서 대사성으로 승진되었을 때 신등은 장명이 그의 덕에 알맞다 하여 다 기뻐하였는데 얼마 후에 벼슬이 갈려서 임금의 걱정을 나누고 임금의 덕화를 선양하는 외직을 역임하더니 작년 겨울에 성균관의 직임을 다시 겸직하게 되어서 신등은 한없이 기뻐하였습니다. 근래에 있어 하천은 실수로 곧 산지로 옮겨졌사오나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인주가 사람을 등용하는데 한 가지 일의 실수로서 어진자를 버리지 않는 것이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바삐 윤님을 내리시어 성균관의 직임을 환임시키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검류는 2번이나 사죄를 범했으니 갑자기 소용할 수 없다 하고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100건 세종 25년 4월 27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가뭄으로 호랑이 머리를 한강 박연 양진에 담그다. 세종시로 100건 세종 25년 4월 27일 임자 세 번째 기사 해암사 주지승 만을을 흥천사로 이주토록 하고 녹을 공급토록 하다. 이어서 의복을 하사하고 예민시에서 삼품관직에 해당하는 녹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만우는 이색과 이숭인을 만나 시를 논한 것을 적은 일이 있어서 시학을 조금 알았는데 지금 두 시를 주의하게 되며 의심나는 점을 물어보고자 함이었다. 세종시로 100건 세종 25년 4월 27일 임자 네 번째 기사 고령사람 진무 석호가 미쳤음에 고향에서 출입을 금지시키다. 석호가 일찍이 대가 앞에서 상사했는데 그 걸발이 무려 60여 장이나 되었다. 이번에는 또 골문에 나와서 헌의할 글을 땅바닥에 펼쳐 놓았는데 광화문에서 충주원 앞길에 이르렀으며 종이 장수가 전일보다 몇 곱절이나 되었다. 대체로 중앙과 지방의 대소관리들의 범법한 것을 기록한 것이었으나 모두 허망한 사연이었으므로 성정원에서 유사에 내려 취액하기를 청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석호는 참으로 미친 자이니 취액할 것도 없이 본고향으로 돌려보내서 그 출입을 금지시키되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100건 세종 25년 4월 2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무당과 승도를 모아 석척 기우제를 지내다. 세종시로 100건 세종 25년 4월 2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집현전에 숙직하던 남수문이 죽어 관각과 쌀 등을 하사하다. 남수문이 병이 심함으로 내이 두 사람을 보내어 구류하였으나 마침내 낫지 못하여 드디어 죽으니 사람이 그의 재주를 애석하게 여겼다. 특별히 관각과 쌀콩 아울러 10석과 종이 70건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로 100건 세종 25년 4월 29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김보인은 아내 왕씨의 시무에 대한 불손함을 의정부에 논의하게 하다. 당초에 김보인의 아내 왕씨가 그 시모의 회감 날에 지아비의 기첩을 시샘하여 그 분함으로 인하여 시모에게 불순하였었다. 의정부로 하여금 논의하게 하니 의정부 우의정 시인계가 논의하기를 무릇 아내 된 도리는 시부모를 잘 숨겨서 그 뜻을 조금이라도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공내에 이르기를 자식으로서 그 아내를 매우 마땅하게 여기더라도 부모가 좋아하지 않으면 버려야 하며 그 아내가 마땅치 못하더라도 부모가 이 사람은 나를 잘 숨긴다 하면 자식은 부부의 예를 행해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보인의 아내가 부모에게 헌수하는 날을 당해서 족친의 존장이 다 모였는데 지 아비의 기생첩을 보고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켜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 마침내 헌수하는 예를 행하지 않았으니 그 평일에 있어서 효도하고 공손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정코 알 수 있습니다. 칠거지의 악에 부모에게 불손하는 것을 어뜸으로 삼고 있으니 비록 시아버지의 3년상을 함께 치루었다 하더라도 지금 살아 있는 모친에게 공손하지 않았으니 어찌 버리지 않을 수 있겠으며 버리지 않으면 효도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나쁜 병이 있거나 간사한 계집도 버려야 한다는 것인즉 부모에게 공손하지 않는 것은 이보다 더 무거운 듯하니 이것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시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지 아비를 능멸하여 강상을 무너뜨리는 자가 잇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또 이미 삼불거의 법을 세웠는데도 또 나쁜 병이 있거나 간음한 계집은 버린다는 법을 세운 것은 대를 잇고 제사를 받들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포영은 개를 꾸짖었다고 하여 그 아내를 내쫓았으니 대개 죄는 비록 경미하여 한 것이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큰 것이므로 대를 잇거나 제사를 받들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군자는 그의 효도를 지극하다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이제 왕씨는 교만하고 질투한 것이 너무 심하여 시어미에게 공순하지 못하였고 지 아비를 업신여겼으며 그 대를 잇고 제사를 받들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아내를 버린 사람에게 죄를 논의하는 것을 보면 강제로 다시 화합하게 하는 것이 매우 많으나 그 중에 한 사람도 다시 화합하여 동거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보인을 처벌하여서 다시 화합하도록 하더라도 역시 반드시 즐겨하지 않을 것이니 원컨대 옛날 성인의 혼결로서 우선 이혼하게 하여 강상을 진작시키고 만약 왕씨가 죄를 뉘우치고 성심으로 시어미를 섬긴다면 소재관으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게 하고 감사는 그 사실을 계문하여 취지한 다음에 다시 화합하게 하면 그의 부부가 다 화합하여 마침내 회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1일 을묘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주의를 받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1일 을묘 두 번째 기사 가뭄으로 검주하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1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사직단에 기우하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햇놀이 지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2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태조 고황제 등의 귀신을 유념하여 문서에 적거나 위로연을 등을 열지 않도록 예조에 전지하다. 태조 고황제 이하 귀신을 판목에 적어서 본조와 서운관 승문원에 걸어놓아서 매양 4대 문서에 그 날짜를 적어 넣지 않도록 하고 또 배표 및 사신을 영접하는 위로연도 이런 날은 피하도록 하라 하였다. 배표는 표문에 절을 하여 배웅해 보냄을 말한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2일 병진 세 번째 기사 기우제를 지내다. 태일성에 기우하는 초제를 지냈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2일 병신 네 번째 기사 궁궐법식 제도에 대한 의정부의 건의를 따르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제 교지를 받들고 삼가 옛 제도를 상고하니 태자가 동궁에 있을 때에 서면하는 것은 높은 지위를 피하기 위한 것이며 또 여러 왕, 공, 후가 천조에서 직임을 받을 때 적자에게 그 임금의 일을 서평하도록 하나 다만 그 정사를 맡았을 뿐이고 그 지위를 범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임금이 둘이 될 수 없고 지존이 둘이 없기 때문이며 또 태자가 백숙과 사부에게 답배하였습니다. 이제 세자가 동궁 정문에 난면하여 앉는다는 것은 옛 제도에 어그러짐이 있으니 건축문 안에다 별도로 집을 지어서 서양하여 앉게 하고 종실과 문무 군신 일품 이하는 뜰 아래에서 재배하되 세자는 답배하지 말며 오직 종실 백숙과 사부는 먼저 당에 올라가서 재배하되 세자도 답배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그 행례 때에는 청량산 1개, 5장 20개는 옛날대로 하되 청선 4개를 더 설치하고 이길사 2인이 칼을 차고 당에 올라 좌우로 나누어 시위하고 그 나머지도 칼을 차고 또한 당 안에서 나누어 서서 시위하게 하소서. 서영관과 첨사는 당 안에서 좌우로 나누어 땅에 엎드려 시위하고
이번하는 별 12, 50인 갑사 50인은 갑옷 투구를 갖추고 활, 칼을 차고서 섬돌 아래에서 또 좌우로 나누어 벌려 서서 시위하며 진무 2인이 이들을 거느리고 나누어 서서 고찰하고 예가 끝나면 각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만약에 객인을 접견할 때에는 시위하는 군사를 갑절로 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기어이 하시는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2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정부인을 소박하고 기천만을 사랑한 원윤을 벌하다. 정부시에 싸르기를 원윤 이 말생이 정체를 소박하고 기천만을 사랑하니 죄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고신을 빼앗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승문원을 금원 안으로 옮기다. 승문원 제조 형조판서 안승선이 아래기래를 승문원은 곧 옛 문서를 받드는 관청이니 모든 조칙과 사대와 교린에 관한 문서를 갈무리하므로 그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습니다. 금원 안으로 옮기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4일 무 첫 번째 기사 기우제를 지내다. 풍운 레우와 삼각, 백악, 목명, 한강의 기우제를 지냈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4일 무 두 번째 기사 농지에 대한 소쟁을 율전 및 교지로 밝히다. 호조의 쌀이기를 무릇 전지를 소쟁하는 것은 육전 및 교지에 거듭 밝혀서 춘분을 한정하여 청리하게 하되 춘분 후에라도 남의 전지를 빼앗은 것과 이미 파종한 전지를 빼앗은 것은 춘분 후를 물론하고 청리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5일 기미 첫 번째 기사 행궁에 머물시 그 도의 감사와 수령이 근처에 머물지 말게 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감사는 한 지방을 전적으로 맡아서 온갖 사무가 번다 하고 바쁜데 거둥할 때 여러 날을 행궁에 머물러 시위한다면 공사가 늦어져서 폐단이 백성에게 미치게 된다. 이제부터는 크고 작은 거둥이 있을 때는 그 도의 감사와 수령과는 각자 그 지경에서 맞아 배운 후에는 근처에 머물러 있지 말고 행궁에서 100리 넘는 주현을 순행하면서 공사를 처결하고 지공에 대한 모든 일은 지응사와 도차사원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관장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5일 기미 두 번째 기사 홍심과 배강의 고신을 되돌려주다.